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의 행운의 신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집이나 부동산을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따지고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풍수적으로 어떤 자리가 좋은지 그러한 부분에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왕이면 뭐 명당터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을 것이고요. 또 그 명당터 플러스해서 부동산의 기본적인 가치까지 있다면 정말 좋은 자리인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 건 난 고려 안 하고 집값이 뭐 조금 저렴하고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이왕이면 좀 조용하고 평수 넓은 집이라든지 사람마다 기본적인 생각하는 조건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모든 사람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조건을 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풍수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집이나 부동산을 선택해야 좋을지 또 도대체 좋은 풍수, 명당은 어떠한 게 있어야만이 좋은 집이나 명당이라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뭐 집이나 부동산을 선택할 때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들이 풍수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갖추면 좋고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하는지 좀 더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계량화 시키고 계량화는 뭐 점수화 시켜서 도대체 우리가 그럼 점수적으로 몇 점 정도 되느냐 이런 거 할 때 그럼 무엇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고 조금 물론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과 또 상담을 할 때 요 정도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대략 요 이해도라든지 그래 요 정도라 그러면 좋겠다 요런 자기 판단을 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이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당의 조건은 무엇이냐? 물론 그것을 한눈에 딱 파악을 해서 이 자리가 명당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라든지 풍수사가 있겠지만 그 자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사람마다 또 풍수사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당터로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이 어떤 것이냐? 여기 왼쪽에 지금 그림이 있는데요. 저 위쪽으로 산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뻗어 내려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백두대간을 따라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태백산맥 그 밑에 이제 차령산맥 뭐 호남정맥 그다음에 소백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 여러 가지 그 산맥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산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보통 한 큰 줄기가 열 몇 개가 정도가 되는데 그런 걸 따라서 이제 내려오면서 좌우로 어떻게 용맥이 뻗어 내려오는지 용맥이라는 것은 산이 내려오는 형태를 말을 하는데 이제 용 닮았다. 용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기맥, 혈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청룡은 어떻게 되고 우백호는 어떻게 되고 또 앞쪽에 남주작이라고 하는데 안산과 조사는 어떤 식으로 펼쳐져 있고 그 다음에 갖춰야 될 게 이제 물길은 어떻게 빠져 돌아 나가는지 이런 게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 사람이 볼 수도 없고요. 또 안다고 하더라도 긴가민가 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도시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집 주변엔 산이 없는데 우리 집 주변에는 하천이 없는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로 좋은 자리인지 나쁜 자리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갖춰야 될 형태는 갖춰야 되고 그 기본 형태를 안 갖춰 하더라도 주변 형세라든지
도로를 어떻게 뻗어나가고 주변에 어떠한 건물들이 있고 어떠한 아파트들이 있는지 그런 걸 보고서 기본적으로 명당의 조건에 대입을 시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당의 조건을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고요. 갖춰야 될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세세하게 일반 사람들이 살펴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배산 임수를 기본으로 해서 주변의 형세와 하천 그리고 물길이 이게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라는 것은 장풍득수의 줄임말인데 풍수지리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은 어떻게 불어오고 바람을 어떻게 막아주는지, 그 다음 풍수니까 수는 물길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또 지는 여기서 주변의 형세라든지 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보시면 되는데, 특히 도심지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의 전체적인 배치라든지 구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아파트 동 이 자체를 산으로 볼 수가 있고요. 도로를 하천 물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라든지 주변 형세의 위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또 만약에 하천이 주변에 있다 그러면 하천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이나 아파트, 부동산을 볼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따져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경제성은 조금 경제성은 많이 부각 안 시키고 조금 정도만 고려를 하고요. 풍수적인 측면을 먼저 높게 많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수적인 측면에 대해서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명당의 집이나 부동산의 풍수 기본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명당 터라든지 꼭 집이 아니어도 뭐 몇 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요즘에는 몇 터보다는 양택이라고 해서 집이나 아파트 아니면 뭐 땅 이런 거 토지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는 우리가 살펴야 될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은 무엇이냐, 한번 그 기본적인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제 국세라고 해서, 국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 그러니까 땅 아니면 집, 그 주변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형세적인 측면과 또 형궁풍수에서 이게 왕기가 있는 땅이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비중은 이 두 가지가 거의 50%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위치가 어디냐, 국세가 어떻게 되느냐, 국세는 모양새, 형태, 자리, 큰 틀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형세는 대략 한 20% 정도를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럼 형세는 뭐냐면 배산, 임수, 그러니까 뒤쪽에 산이 있고 물은 어떻게 앞쪽에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배산, 임수는 많이 들어봤죠. 또 용, 혈, 사수라 그래서 용맥은 어떻게 내려오고 혈천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사구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제 이게 모래사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현무, 남주자, 그 다음에 좌청룡, 우백호 이런 것을 일반적인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는 물길이겠죠. 이게 풍수의 기본적인 형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주로 해서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모양새, 국세, 위치 이게 전부 다 거의 뭐 90%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단은 비중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풍수가 이게 또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뭐 이 비중을 아주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기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형세를 갖추고 배산 임수가 되고 모든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의 세상에 이치는 계속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이 풍수적인 명당터의 기운도 바뀝니다. 그 예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조선시대 왕릉들이 뭐 40 몇 개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조선 왕릉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명당터에다가 사실은 그 돌아가신 임금의 그 묘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자리가 다 좋았으면 물론 좋은 자리 썼겠죠. 그러면 조선이 특히 그 후순들이 뭐 별난이라든지 변고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1, 2년도 안 돼서 죽은 왕도 있고요. 뭐 독살당했던 왕도 있고 또 쫓겨난 임금도 있고 또 나라를 망하게 한 임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돼요. 명당터라고 하면. 하지만 조선의 역사를 보면 실질적으로 장자가 승계한 거는 7번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대왕 대비라든지 아니면 중전이 힘을 쓴 경우도 많고 정말로 사실은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터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게 소멸시효 유통기한이 있듯이 명당터의 기운도 기한이 있다. 어떤 분은 한 번 명당이면 영원한 명당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우주와 태양계, 우주의 원리, 또 지구의 지각병도, 지질, 형태 이런 거를 공부하시면 한 번의 명당이 영원한 명당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기라는 것은 사람은 10년마다 대운의 기분이 바뀌지만 풍수에서는 20년, 풍수 이기론에서 20년마다 왕기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게 같은 경우도 보면 길 하나 차이 나고 마주 보는데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또 옆집인데도 형태에 따라서 또 그 같은 동네인데도 잘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굉장히 번화가 있는데 어느 순간 쇠락해서 장사도 안 되고 모든 게 기가 꺾이고 잘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논다고 보면 한 번 좋은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다. 이게 바로 왕기인데 왕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도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는데 그 전에 자기가 대통령 했다고 하더라도 물러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다 소멸시효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좌양은 같은 그러니까 왕기를 받은 지역에서도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느냐, 북쪽을 바라보느냐, 남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뭐 동쪽을 바라보느냐. 자, 앞으로 구운터에서는 오자자양에서 오는 남쪽이니까 남쪽을 등지고 북쪽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좌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약 15% 정도 봅니다. 그래서 용맹을 따라서 집이나 묘터가 어떻게 자리를 잡았냐, 이게 좌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수라고 합니다. 역수가 이 풍수 청호경에 산주 수직 종인기식 그리고 수가 서동 제본 무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은 직수로 쭉 뻗어 내려오면 안 되고 산도 역시 달리듯이 쭉 내려오면 안 되는데 물은 구불구불 형태로 사형천 형태로 감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가 모이는데 여기서 수가 서동이라는 건 물길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나가든지 아니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동서수가 되든지 서동수가 돼야 된다. 이거는 지구의 자전축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모이고 이 수가서동은 주류하천과 반대로 휘감아 도는 지류하천이 어떻게 반대로 역수로 역이라는 건 반대잖아요. 그래서 한강 같은 경우는 한강이 그 팔당댐 밑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지만 청계천이라든지 양재천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휘감아 돌아서 다시 한강과 합쳐져서 빠져나가는데 그 지류하천이 역수 그러니까 그 주류하천과 반대로 휘감아 돌아가는 그런 자리가 기가 모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수 일작 가치부란 말이 있는데 역수가 있는 자리는 굉장히 좋고 기가 모이고 부자가 된다. 이게 역수 형태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치수, 수고, 또 명당, 명당의 조건. 명당은 뭐 우리가 혈처를 말하는 게 아닌데 치수, 수고 이런 거는 물이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이게 이제 동출 서류하느냐, 서출 동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물길이 모여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게 한 10% 정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문주조라 그래서 이게 양택과 음택 뭐 이렇게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양택에서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서사택론에서 많이 따지기는 하는데 이걸 가택 3요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현관문 이건 어떻게 문이 어느 방향 어떻게 형성이 되고 대문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보는 거고요. 또 주라는 건 주인방 그러니까 어른의 자리죠. 일반적으로 건방을 어른의 자리라고 그래서 서복적으로 어른의 자리의 대표 사장 아니면 집에 가장의 자리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리 그 다음에 조는 이제 옛날에 부엌이었었는데 요즘은 부엌이 없고 주방이니까 주방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근데 이거는 저는 비중을 그렇게 많이 안 둡니다. 왜냐면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풍수하면 모든 게 집안의 인테리어 뭐 종을 어디에다 하고 화장실엔 뭘 넣고 그다음에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지엽적이고 부분이 적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인테리어 잘 해놓고 가구 배치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벽지 뭘 이렇게 잘 발라놨어도 실질적으로 계곡 사이에다 집을 둔다든지 아니면 산 능선 산 등성이에다 집을 지은다든지 아니면 바위 위에다 집을 짓는다든지 또 진흙벌에다 집을 짓는 다 이런 부분에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이런 거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히 무속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흥미 위주로 하는데 풍수에서는 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일부분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사람을 평가를 할 때 눈 한쪽이 어떻게 됐는지 쌍꺼풀이 있는지 아니면 코 위에 점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경제성인데 경제성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성을 한 8, 90% 잡고 거기다 그냥 풍수까지 좋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경제성도 안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는 약 10% 정도 그래도 참고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풍수 외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게 부동산으로 가치가 미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걸 봅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로 보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국세가 제일 중요해서 과반 이상이다. 그래서 국세는 이 형세와 그 완기해 가지고서 물론 자양까지 따진다고 하면 거의 뭐 6,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운터에는 어떤 자리가 완기를 받고 좋은 자리인지 그거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갖고 따진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나중에 집이나 뭐 이런 거 부동산 의뢰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러한 조건에서 이런 터에 맞는 조건들이 있는지 풍수 앞으로 구운터의 조건을 갖춘 지역은 어디인지 이런 걸 앞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